전 역사와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세션이 있겠습니다. 이진수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로보 투자자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수입니다. 저는 자산운용사에 14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퀀트 매니저이자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퀀트 애널리스트라면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규칙을 찾는 이제 그런 모델링을 하는 걸 뜻하는데, 제가 그 규칙을 찾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절반이 이길 수밖에 없고 절반은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지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조급한 사람들이다. 조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현재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기관 투자자로서 굉장히 이제 좀 갈등이나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꿈이 하나 생겼었는데요.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구조를 통해서 훨씬 쉽게 달성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부를 증대해야 되는가,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 고객들을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봉 빨리 올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본인의 가치를 높이시고 본인의 삶을 즐기시게 하고 자금은 안전하게 운용을 해드린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것과 일치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금융자산이라는 건, 내 재산이 쌓이는 건요, 원천이 내가 번 돈입니다. 결국 내가 많이 벌어들이면 벌어들일수록 내 금융자산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천이고요. 또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이라면요, 연 5%를 가정하면은 10억 재산이 있어야지 만들어내는 돈입니다. 결국 내가 은퇴할 때 자금을 충분히 쌓지 못했다면은 솔루션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 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산,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벌어들인 돈을 얼마나 저축하느냐가 부자가 되는 두 번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것은 연령별로 1억이 60세가 가지고 얼마가 되느냐입니다. 만약 연 5% 운용할 때면 30세는 2억 3천 가치가 되고요. 요건 2%의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디스카운트해서 현재의 가치를 표현한 겁니다. 연 7%면 4억이 되죠. 10년 남고 1억이 되면은 1억 6천, 1억 3천밖에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저축을 하느냐가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고객사를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인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직접 대면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대구분이셨는데 저희 채팅창으로 문의가 오시고, 채팅창으로 문의가 오셔서 저희가 한번 여쭤봅니다. 전화통화 가능하실까요? 저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채팅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드리고 주말에 따로 약속을 잡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죠. 2시간 동안 필담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처음 말씀하신 말은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해서 10년 안에 100억을 만들고 싶어요.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차도 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시작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분이 세운 목표는 100억이 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기를, 다른 건 몰라도 매월 100만 원씩 꼭 저축해 주십시오. 그 약속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고 다시 KTX 타고 내려가셨습니다. 이분하고 필담을 나누게 됐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저희 내부적으로 상담을 대상의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가시적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몇 살에 1억을 벌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계획을 알려준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진짜 한번 사용해 볼 만하다. 아이로보라는 가상의 고객명으로 아이로보 재무조언 앱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소득의 원천은 본인 외벌이라 가정하고 본인을 선택합니다. 시뮬레이션은 4개의 입력값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30세의 젊은 고객이라 가정하고 세후 소득 2,500만원, 현재 가계 순자산 2천만원인 경우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은퇴 시까지 30년가량의 예상 가계 자산 규모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60세 은퇴 시 실질 가치로 4억 1,7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고객의 향후 소득이 평균 증가율을 따르며 소득의 30%를 꾸준히 저축하고 저축된 자산 전체의 평균 운용 수익률이 3%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기본 시뮬레이션을 아래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녹색 바에서 저축률을 10% 늘려 40%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은퇴 시 예상 금액은 4억 초반에서 5억 중반으로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색 바에서 자산 수익률을 3% 올려 6%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은퇴 시 예상 금액은 7억 원 가량으로 기본값보다 3억 원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고객은 긴 시간 동안 약간의 수익률 차이가 만들어내는 아주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 초기 저축률이죠. 막대를 보면 자산이 모이는 초기에는 수익률을 3% 더 높이는 것보다 저축률을 10% 더 높이는 것이 더 빨리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 증가의 터닝 포인트는 1억입니다. 이것은 곧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저축이, 1억을 모은 후에는 수익률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종잣돈 모으기로 저축량에 중점을 두고 1억을 모은 이후에는 재산 증식을 위해 기대 수익률을 높여가며 재산을 쌓아가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20, 30대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종잣돈 1억 만들기를 중기 목표로 세우게 되며 대체적으로 수익률은 낮게, 저축률은 높게 세우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목표 수익률을 4%, 저축률을 50%로 하여 목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억 만들기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앞에서 세운 목표를 바탕으로 1억 만들기라는 중기 목표 1년 단위 프로젝션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명목 금액으로 1년 뒤에는 3,300만원, 5년 뒤에는 1억 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도표에는 저축률 50%의 연도별 월 저축액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초기 1년 목표입니다. 기본값을 기준으로 직접 월 저축액을 결정합니다.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2년 동안 월 120만원씩 저축하는 것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슈퍼그레이 1억을 달성하는 기간이 단축되었군요. 그리고 자산 배분 설정 버튼을 눌러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산 운용 목표 수익률을 4%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이로보 상품군 중 가장 가까운 상품이 기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상품을 조합하는 것이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저축액을 은행과 아이로보 상품에 50%씩 나누어 불입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율 보장형 상품의 이자율을 2%로 설정했을 때 아이로보 안정 배분형과 결합 시 전체 기대 수익률을 3.2%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적극 투자형을 선택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4.4%가 되며 위험은 2.8%로 추정된 수치가 적용됩니다. 이 앱에서는 자산 배분 안의 프로젝션을 수익률이 아닌 금액으로 보여줍니다. 기대 성과뿐만 아니라 최대 성과와 최소 성과의 범위를 제시하여 고객이 스스로 계획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표 설정 완료 버튼을 누르면 PDF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제일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의 단계에서 사실은 저축의 목표를 세우고 있고 내 목표에 맞는 수준의 기대 수익률을 결정을 합니다. 그 기대 수익률이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상품 결정이 딸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금융의 모습은 아직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뭐가 좋은 상품이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자산관리에
역사를 보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였어요. 수익률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자산 시장이 발전한다고 해서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저비용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시면요. 전형적인 피델리티 액티브 펀드 시작해가지고 자 인덱스 펀드가 어떻게 컸죠? 간단합니다. 수수료 낮게 자 온라인 트랜잭션 코스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ETF의 경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기관 투자자의 맞춤형 투자 시장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로보 어드바이저죠. 자 로보 어드바이저도 결국은 개인의 맞춤형 투자 서비스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사실은요 빌딩 블록이에요. 이게 집이 아닙니다. 집은 기관 투자자가 자산 배분안을 통해서 짓는 거고요. 그 자산 배분안에 맞는 블록들을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성과 기여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시면 어디 가시죠? 병원을 가시죠. 그래서 진단과 의사소통부터 처방전을 받죠.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약을 사죠. 현재 우리 금융 시스템은 약국에 가서 진단 처방을 약사님한테 받고 약을 사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근데 실제로 성과는요, 좌측에서 90%를 좌우하고요, 상품단에서는 10%를 좌우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픈 걸 날때도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처방이.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도 서비스고 의료도 서비스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맞춤형으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2000년에 당시에 현대투자신탁 운용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기관 투자들이 모두 다 펀드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펀드는 집합투자잖아요. 왜? 펀드 종류가 몇 개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일반적인 혼합형 펀드,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 그런데 2000년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운용사들이 여러 종류의 전략을 펀드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뭐 때문에 컴퓨터 기술이 발달합니다. 예.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를 조직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다 1인 계약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2005년 이전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은 스스로 짜요. 그리고 자산 배분 안에 맞는 상품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빌딩 블록들을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용사한테 요 기준으로 운용해 라고 주면은 운용사는 그 기준 안에서 최대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뜬 게 ETF. 그리고 또 뜬 게 사모펀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은 어떻게 갈까요? 동일합니다. 구조는 동일하죠. 자산 배분이 돼야 되고요. 진단 처방이 돼야 되고, 상품은 기존에 있는 거, 특히나 대표적인 게 ETF죠. 문제는 어떤 ETF를 넣느냐?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개인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걸 도와드리는 어드바이저리 서비스가 필요한데 대중한테 해야 되니까 오토메이션에 의한 로보 어드바이저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어떤 지금 학계의 얘기를 좀 더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마이너였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메이저로 올라왔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통 재무로 대표 주자신 마코위츠 교수님과 그다음에 스테트만 여전히 행동재무학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목표에 맞는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여야 되지라는 연구를 하고 계세요. 카이스트에 오셔가지고 머튼 박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산운용 조직이 최적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객들에 대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도록 조직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다 목표에 맞게 운영을 해드려야 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거기에 정점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2013년에 베터먼트 홈페이지에서 캡처했던 그림입니다. 당시엔 로보 어드바이저는 용어가 없었고요. 베터먼트는 지금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의 선두주자잖아요. 당시에는 올웨스트 인베스팅의 리테일 부문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보 어드바이저가 없었죠. 핵심은 뭐냐면은 맞춤형 투자를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뭘 쓰잖아요. 여러 골이 있다라는 거죠. 러치의 탈러 교수의 뭐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거에 기반하긴 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별로
포트폴리오 세팅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상품 중에서 목표 중심 투자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리테일에서요. 그게 TDF라는 퇴직연금 펀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나이로 보면은 은퇴, 퇴직연금을 받는 60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구조를 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멀리 남았으면은 위험자산을 많이 투자하고요. 그리고 만기가 다가질수록 채권으로 전환하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요 평균적 자산 배분이라는 요 회색선이 우리가 글라이드 패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요, 2005년에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됐는데 그 당시에 나온 펀드들도 웬만한 자산운용사에서 다 만들었고요. 저는 당시에 프루덴셜 자산운용에서 이 펀드의 설계를 제가 만들었어요. 선진국의 TDF도 공부를 하고 막 제가 생각해봐도 저걸로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좀 일찍 빨리 줄여야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줄여야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때 가서 매니저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저 평균적인 통계적인 숫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거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일찍 줄이는 건요, 이런 시점에서 일찍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판단을 하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좀 한 7년, 8년 남았는데 이런 구간을 맞았다, 위기를 맞았다 그러면 더 끌고 간 다음에 채권으로 전환해라 라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완전 규칙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GBI는 많은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이 변하기도 하고 내 상황, 내 소득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계속 변하잖아요. 시구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결국 PDCA 사이클의 반복 과정이다 라고 정의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하냐, 온라인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로보 어드바이저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금융에서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좌측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호소래요. 이게 좋은 거예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좌측은요, 이성의 호소하는 시스템이고요. 우측은 감정이나 그냥 휴리스틱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95%가 휴리스틱하게 하고 5%만 이성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저쪽은 또 피곤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의 UI, UX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좋다는 걸 알더라도 계단 저쪽 방식으로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그냥 옆에 에스컬레이터를 두고 계단을 올라가십니다. 좋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느냐,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후 빈곤율이 OECD 34개국 중 1등이고요. 압도적 1등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국민연금 88년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결국 자식한테 다 쓴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면, 20, 30대에 내 은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보 어드바이저는요, 이런 서비스입니다. 목표 중심 투자 이론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건강진단 및 처방하는 서비스, 그리고 실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행동경제학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 실천을 계속 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 같은 역할, 이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실제로 현재 금융 서비스는 온라인에 많이 있죠. 좌측에는요, 커뮤니티에 관련된 겁니다. 정보, 교육, 커뮤니티. 우측은 지금 온라인에서 금융 상품에 대한 거래가 거의 대부분 이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걸 어떻게 묶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걸 가입해야 되죠? 개인 재무 관리에 대한 온라인 DIY, 이게 제일 코어고요. 이거에 의해서 자산 배분이 나오고요, 노출되고 그 자산 배분에 의해서 상품이 선택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온라인 금융 서비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로보 어드바이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아까 저희 고객 사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살에 처음 취업한 이미 10년 경력의 직장 생활자예요. 근데 지금 현재 돈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이분이 만약에 10년 전에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제 조언을 온라인에서 대신 받을 수 있었다면, 이분은 이미 지금 현재 1억 이상의 재산을 모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아까 그런 목표가 아니라 40세님 3억 이상의 목표를 세우시고 진행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은퇴할 때 10억 모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도 일찍 시작하면은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의 미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